안녕하세요. 신천지 탈출 커플의 신이 하리입니다. 요즘에 샘 오칠이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죠. 무슨 일 때문인 건지 아세요? 관짝소년단 비난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간단 소년도 비난을 했는데 자신의 예전의 태도도 그렇게 공정하지 못했었고 또 최근에 성희롱 발언으로도 문매를 맞고 있죠. 근데 그 샘 오칠이가 신천지 행사에도 갔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땡호추리가 신천지 교인인 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신천지 교인이라는 게 아니라 신천지 위장단체인 HWPL이 하는 만국회의 행사에 샘 오칠이가 갔었던 적이 있었죠. 신천지가 최근에 국내에서 아주 악명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려고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들렸는데요. 해외의 인사들이 왜 신천지 행사에 오고 왜 그들이 속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나는 썰들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신천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장 접근을 굉장히 잘하죠. 해외를 타겟으로 할 때는 큰 위장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만국회의와 종교연합 사무실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걸로 봐도 거의 무방해요. 종교연합 사무실 먼저 깔고 그 다음 단계가 만국회의이기 때문이죠. 종교연합 사무실이 뭔지 혹시 아세요? OX 퀴즈 하는. 맞아. 뭐 개신교, 천주교, 불교, 무슬람 이렇게 모아놓고 신천지 측에서 마련한 질문에 OX를 주면서 유도신문을 해가는 국내에서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패널로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해외 인사들이 종교연합 사무실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국가 사람도 아니고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받아줬고 진지하게 토론에 참가를 해, 패널들이. 거기서 좀 호감을 얻거든요. 근데 그 패널들도 다 신천지인이라는 사실이죠. 신천지인들이 와서 패널을 하고 신천지인이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기는 거는 개신교 대표라고 나서는 그 목사는 목사 자격증이 없는 신천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기 연기극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센터에서도 저희는 목사가 아닙니다, 강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뭐 교회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사 자격증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종교연합 사무실에서는 버젓이 이름 있는 신학대의 목사다 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그 해외 인사들을 섭외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있어요. 콜러라고 불리는 전문 인력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화로 접근을 하는 거죠. 정치와 종교편에 보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접근했던 그 신천지 분들의 문자 공개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접근을 합니다. 샘 오칠이도 그 희생양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사리도 만나본 적이 있죠. 일단 그분이 콜러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신이를 만나기 전에 저를 먼저 전도하려고 했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랑 친해지다가 갑자기 해외로 간다는 거예요. 인도에 통역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갑자기 급하게 가게 됐다고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셨는데 저는 그래서 실제로 취업이 된 줄 알고 축하를 해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신천지 사람이었고 취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 전도 활동하러 파견된 거였습니다. 저도 국제부에서 일했던 사람들하고 안면이 있는데 그분들이 참 힘들게 일해요. 그 해외 특공대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성도들의 후원금으로 몇 개월씩 갔다 오는 건데 말이 몇 개월이지. 몇 개월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또 가족들한테는 유학 간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는 잘 먹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일을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한때 꿈은 해외 특공대였어요. 왜냐면 뉴욕에서 뛰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쉬운 건 아니래요. 왜냐면 인종차별도 있고 그 대상자를 가르는 합자라는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막 간증하는 것도 듣곤 했었거든요. 해외 포교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흰물이다 라는 식으로 교육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 합자라는 기준이 상당히 낮아요. 그냥 이제 말 들어주면 다 섭외를 하는 방식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 또 3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전단지죠. 옛날 초창기에 신천지가 국내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세미나 여니까 니들 와라 하고 전단지 돌리는 거고, 하나는 어떤 행사를 마련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생활섭외라고 합니다. 생활섭외는 굉장히 은밀하게 접근을 하는 건데 제가 들었던 제 간증 중에 하나는 시카고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었어요. 시카고가 엄청 춥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설문지를 못 돌리는 거야.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 척 하면서 같은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대상자를 정해요. 그 사람한테 그 책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저는 유학 와가지고 잘 내용 모르겠어요 라면서 친근하게 말을 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갑을 흘리고 일부러 흘리고 주어진 감사 인사를 표시한다는 의미로 식사 자리 마련한다라든지 그렇게 친분을 유지하고 싸우면서 상담자를 연결해서 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해외는 그룹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데려갑니다. 신천지는 엄청난 야망을 사실 가지고 있죠. 전 세계도 12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정복을 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죠.
그 지역에 해당한 지파가 나가가지고 포교 활동하는 건데 해외에서도 배우고 싶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기 포교를. 유명한 사람이 신천지 수료식에서 소감문을 발표했던 스리랑카의 어떤 분인데 그분은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다문화센터에서 뭐 한국어 배우면서 친해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 여기에 이제 세뇌돼가지고 스리랑카에 가서도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저희가 만났던 스리랑카 사람 중에서는 요리사였는데 그거 포기하고 포교 활동 전념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 저랑 뭐 비슷한 또래들인데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때도 부산 야고보 지파 거기가 이제 우한을 관리하는 곳이었지. 맞아요. 걔가 12개로 나눈 곳 중에 우한은 부산 야고보에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딱 코로나 터지니까 아 우리는 거기서 최근에 오프라인 전도도 안 하고 모임도 안 했다라고 했다가 딱 걸렸죠. 맞아요. 신천지가 이렇게 해외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 바로 정보의 기대치성 때문이에요. 국내에는 네이버만 검색해도 신천지가 이상한 곳이다라는 정보가 금방 뜨지만 해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천지가 해외 시장을 넓히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가 크게 터지면서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신천지 탈퇴자분들이 용기를 내고 언론에 나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신천지에서 당했던 포교 방식을 각 나라의 언론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용기를 내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할 수가 있었고 독일에 있는 정부 소속의 종파 연구소에서도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경계 조치를 내렸었죠. 이번에 전 대학부장이 박수진 자매가 용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준 덕분에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많은 탈퇴자분들이 용기를 내주시는 그 목소리가 정말로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보시나? 이러면서. 근데 조회수에 비해서 구독자 수는 또 적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힘이 커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와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꼭 한번 구독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탈퇴를 고민하는 신천지 분들은 당신들의 결정과 목소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포교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나 일명 산넘기기라고 하죠. 교회 통제를 먹는 그 수법들은 저희보다도 국제부에서 5년 동안 일하신 분이 직접 나와서 폭로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게 잘 정리된 내용들을 저희가 링크에 달아줄 테니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천지가 다시 포교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비공개인 소모임 포교 방법 말고도 가족이나 지인 또 탈퇴자들한테 연락을 가서 공개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탈퇴자분들한테 다시 연락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나도 연락 왔었어. 되게 오랜만에 반가운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한 지령이 있었을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탈퇴 선언을 하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되게 연락이 많이 가요. 이거는 제 열매한테 들은 얘기인데 되게 집을 나왔는데 문 앞에 샌드위치랑 커피가 있더래. 모르는 사람이 음식을 갖다 놓고 진심으로 누구 감사드립니다. 계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야금야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이 탈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잠복을 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막눈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붙이거든요. 그런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가 막 핫해지면서 그 댓글짓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기자들도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빨리 제보를 해달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천지 전부 다 구두 전달하고 있어서 혹시나 그러한 자료나 뭐 댓글짓이나 또 이런 접촉하는 움직임들을 포착하신 분들은 꼭 증거로 남기셔서 많이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신탈출 대성공!